자, 우리가 지금 자유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의 자유 헌법 12조와 13조의 내용입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어떤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리가 담겨 있고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않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묵비권에 해당되는 거죠. 진술거부권, 묵비권에 해당되는 거고 고문 당연히 받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망. 자, 사망의 내용은 뭘까요?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주의가 되겠죠. 바로 영장제도, 영장에 의해서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나 막 잡아가고 그러면은 어떤 이런 자유권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사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다는 법률이 정한 바에 국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 변호사제가 되겠죠.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5항은 뭘까요? 5항은 자, 이거 우리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바로 미란다의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 6항은 구속적부 심사제도. 그 다음에 자, 7항은 바로 자백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3조의 내용.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했죠. 바로 요 내용은 바로 형벌은 형법 효력은 거꾸로 돌아가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과거의 있었던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이고 그리고 동일한 범죄에 의해서 한번 결정되면은 또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다음에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자, 과거로 돌아가서 정해진 법이 현재 정해진 법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연자제가 금지되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자, 죄형 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미리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죄형 법정주의도 자, 신체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포괄적 권리의 의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의미한다는 거.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헌법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권리다. 자, 미란다 원칙. 자, 우리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변호인을 의뢰할 능력이 없으면 변호인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원칙이 미란다의 원칙이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5번째 참정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거권 확대 운동을 전개한 결과 바로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게 되죠. 자, 이에 따라서 참정권이 보장되는데 바로 참정권은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능동적 권리다. 자, 그리고 열거적 권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는 점.
자,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국가의 생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보면 선거권이라든지 공무단인권,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자, 이런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회권은 모든 사회 구성원, 요 말이 중요하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구에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국가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 실질적 평등과 관련이 깊은 것이 사회권이다. 자,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그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과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사회보장, 그 다음에 모성, 여성, 장애인, 노인,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전부 사회권과 관련이 있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교한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 자유권이 좀 더 오래됐죠. 근대 시민사회에서 강조된 거고, 이거는 현대복지사회고 개인주의적인 사고, 그에 비해서 복지국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 여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에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자유권은 포괄적, 소극적 권리고, 여기서는 개별적, 적극적 권리다. 자, 이런 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청구권을 들 수 있네요.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죠. 그래서 적극적 공권이다. 역시 국가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수단적 기본권이란 말을 씁니다. 청구권은 수단적 기본권,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자, 요 말이 중요하죠. 문서로서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원권이 되겠습니다. 재판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판 청구권이고, 이거는 청구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그러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그다음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국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보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자, 억울하겠죠. 역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가 배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권익이 충돌할 때 이들이 각자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알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게 부딪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해 환경, 마을,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술집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자, 그거는 그 영업하는 사람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있죠. 그래서 환경권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 기본권과 기본권이 부딪히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기본권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원리로는 기본권 모두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거. 자, 이게 바로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권을 조화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이고, 다음으로 양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하여 어느 기본권을 더 보호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법익 형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원리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0번째 디딤 정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